안녕하세요. 에미입니다. 깜깜무소식이었던 에미가 9개월 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의 지출과 에미의 일상을 세세히 다 말하고 싶지만 그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중을 하고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9개월간의 에미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이 10년간의 경력 단절을 끊고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에미의 취업 성공의 비밀은 바로 따르라라라 바로 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레미가 어릴 때 지인의 권유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자격증으로 요양원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회복지사로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일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거든요. 다음에 복지사로서의 이야기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가계부부터 빨리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 9개월 동안의 이 가계부를 세세히 다 다루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달별로 제가 딱 3가지씩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4월 가계부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가 한식이 되면 항상 나들이 겸 아빠 산소가 있는 남원에 1박 2일로 다녀오고 있거든요. 숙박비는 3월에 선결제를 했었고 이번 남원 여행에서 특별했던 건 1박 2일에서 다녀갔다는 그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그 줄을 서서 먹는다는 그 빵집인데요. 여기서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빵을 샀었고 현지인이 또 알려주는 숨은 고수의 빵집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제가 달려가서 빵을 사봤어요. 에비님은 1시간씩 줄을 서서 먹을 맛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빵을 사기 위해서 에비님을 어르고 달래서 1시간 줄을 서고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가서 빵을 득템을 했습니다. 과연 이 1시간씩 줄을 서서 산 빵의 맛은 어떠하냐? 그냥 빵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에 제가 스파크를 현찰로 빡 샀었잖아요. 그래서 4월 초에 차가 출고가 됐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했고 아무래도 5월 달부터 제가 출근을 하게 되면 램이랑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 최대한의 기억을 남길 수 있게 저희 스파크를 타고 헤이리 마을에 가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개교기념일에는 다이나믹 카페도 가고 앵무새 카페 등등 이것저것 같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동 지출이 아니고 고정 지출이 하나 늘었어요. 일명 쑥쑥 케어라고 저희 레미가 또래보다 키가 많이 작아요. 크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무턱대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벌써 초경이 시작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칠 것 같아 오랜 고민 끝에 쑥쑥 케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크네요. 이 유전자의 힘은 의학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너무 슬프네요. 이렇게 해서 정, 변동, 계절성 지출까지 총 지출 금액은 618만 4,417원입니다. 오, 많이 썼네요. 5월 가계부도 크게 3가지만 찝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다 보니 선물과 외식 비용이 많이 나왔어요. 1년에 한 번이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출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인 날들이 어버이날, 어린이날 외에도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 등등 꽤 많은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임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차여차해서 5월 고정 변동 계절성 지출 총 지출은 389만 2,820원입니다. 4월보다 23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고정 지출에서 쑥쑥 헤어 비용이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 달에 지출과는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저의 스파크가 출고되고 한 달 만에 사고가 났어요. 직장 동료분이 주차를 하다가 제 차를 그대로 빵!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이건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복선이 아닌가 싶어요. 6월 가계부도 크게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첫 월급도 탔고 해서 가족들에게 제가 다 썼습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 용돈도 주고 당연히 애비님에게도 가볍게 몇 장 드렸지요. 두 번째로는 레미 수영 레슨 다시 시작하면서 수영복도 구매하고 레미 인생 첫 피아노 콩크 대회 참가도 있었어요. 레미의 피아노 연주를 들을 때 제가 주책맞게도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입상은 못했지만 제 귀에는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세 번째는 5월에 직장 동료분이 저의 스파크 궁둥이를 빡 하고 박아서 짜그라뜨렸다면 6월에는 제가 무슨 귀신에 씌었었나 봐요. 멀쩡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 아니 왜 제가 그냥 찌그러뜨려 먹었어요. 정말 슬픕니다. 이렇게 해서 출고되고 한 달 만에 궁둥이 짜그러지고 2달 만에 앞머리도 제가 짜그라뜨려 먹었어요. 자차 처리보다는 현금 결제가 득이라고 해서 피 같은 50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총 지출은 517만 4,670원 이렇게 했습니다. 번 만큼 지출을 다 해버렸네요. 반성을 하긴 해야 하지만 이건 뭐 가족들하고 나한테 기분 좀 낸 것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7월 가계부 여러분 참 이상해요. 돈에 발이 달렸나 봐요. 아니 어떻게 제가 돈 버는 거를 귀신같이 알고 여기저기 빵 저기서 빵 이렇게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멀쩡하던 정수기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름이라 이제 물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가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정수기를 바꿨어요. 기존에는 정수만 되던 거 쓰다가 이번엔 냉수랑 온수도 되는 직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비님이랑 레미가 거실에서 자는데 레미 아기 때부터 사용하던 이 포이더 매트가 분명 멀쩡했거든요. 아니 근데 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 가루가 뚝뚝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다 센스맘 싱글 2장 제가 빡 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해서 제가 일이랑 패티큐어를 했습니다. 완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막 설레고 기분도 좋고 막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여름 휴가로 대전을 다녀왔어요. 전 세계인이 열광한 이 오징어 게임을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영희가 대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달에는 총 516만 8,298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7월에도 엄청 썼네요. 과연 돈은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8월 가계부 한번 볼게요. 7월에 이어 여름 휴가비가 첫 주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대전에 이어서 부여 낙하암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여행을 낙하암으로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여름엔 역시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파도만 하루 종일 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8월에는 일한다는 핑계로 제가 외식을 좀 많이 했어요. 세 번째는 쑥쑥 헤어 비용이 또 있어요. 200만 원이 훅 지출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암만 해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월로 무이자 할부를 했어요. 7월 고정 변동 계절성 지출 총 금액은 418만 5,609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9월 가계부도 눈여겨볼 세 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는 또 여행이 있네요. 4월에 남원에 갔을 때 에어레일이 개장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장하면 꼭 타봐야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남원에 또 놀러를 가서 에어레일을 타고 왔습니다. 4월에 왔을 때 찐꽁에 났던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며 숨 좀 돌리고 애비님이 남원 올 때마다 춘향 테마파크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이번에 꼭 가보자 했는데 때마침 무료 입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완전 개이득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 어릴 때는 이렇게 잘 해놓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엄청 좋아졌어요. 공짜로 들어와서 그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미의 최대 목표 지리산 운봉 막걸리 양조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막걸리를 사려고 남원에 왔냐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산기슭을 올라 추적추적 비를 맞으며 막걸리를 2박스를 사서 시내로 내려왔는데 오마이갓 광안루에서 남원 막걸리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지리산 왜 올라간 겁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막걸리 2병을 까서 완전 만나불어. 내년에도 막걸리 축제 맞춰서 놀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 램이랑 같이 하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짬을 내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레미가 평소 가고 싶어 하던 고양이 카페랑 브런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에미도 고양이 엄청 귀여워라 하지만 미비하게 알러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두는 편인데 레미가 고양이를 만져보고 싶어 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꾹꾹이를 유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빠밤 김치 냉장고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매번 시댁에 가서 조금씩 김치를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자꾸 오지 말라고 제발 좀 김치 냉장고 좀 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올해는 김장도 저희 집에서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애비님 생일 선물로 갤럭시 울트라 자급폰을 제가 현찰로 빡! 제가 아무래도 버니까 이렇게 9월 고정 변동 계절성까지 해서 총 662만 9,338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0월 가계부도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제가 연체료를 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앞으로는 연체료 내지 않도록 세금 납기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 항체를 가진 줄 알았던 이 에미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애비님이랑 레미는 코로나 무증상으로 쉽게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격리기간 끝나자마자 병원 가서 혈액검사랑 폐 엑스레이까지도 찍어보고 살아생전 제가 자진해서 링겔 주사를 맞아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비타민 D 수치가 70대 노인보다 낮게 나와서 비타민 D 주사까지도 맞았어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 후유증. 제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램이랑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기에 문경세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문경이 단풍 맛집이었어요. 사과는 또 왜 이렇게 맛있는 거죠? 대박! 실식으로 먹어본 사과에 반해서 제가 선물용 2박스를 샀습니다.
부모님 댁에 한 박스씩 나눠드리고 조금 자잘한 것도 한 봉지 샀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피검사 결과에서 비타민 D뿐만 아니라 빈혈 수치까지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겠다고 매일매일 사과를 챙겨 먹었어요. 이렇게 사과를 챙겨 먹는 제 모습이 웃겼는지 애비님이 임산부용 철분제를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0월 고정 변동 계절성 지출까지 총 456만 4,900원을 지출을 했네요. 11월 가계부도 딱 3가지만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난방용품을 샀습니다. 3년 정도 잘 쓰던 온수 매트에서 물이 질질 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해서 써보려고 AS를 보냈는데 소생 불가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본에만 충실한 2인용 카본 매트를 구매했어요. 온수 매트보다 훨씬 따뜻하고 물새 걱정도 없고 아주 잘 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옷을 좀 샀습니다. 평소 추위를 제가 많이 타는 편인데 요즘은 어딜 가나 실내 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겨울이라고 해도 두꺼운 옷을 입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요양원은 어르신들 계신 곳은 난방을 엄청 빵빵하게 해서 요양사님들이 반팔을 입고 일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1층 사무실과 로비는 난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뜻한 원피스 2벌을 장만을 했습니다. 솔직히 옷을 사기 위한 핑계예요. 요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거 살 때 제가 검색하면서 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어머, 이거 꼭 사야 해.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가서 입어보고 샀어요. 요게 이너 라인이라 키 작은 저한테는 더 키를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지만 이런 색감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분 고민하고 샀답니다. 잘 샀죠.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늘 바라고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마이너스 없는 행복한 부자 되기. 이번에 할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셈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좋으신 분들은 카드 할부를 잘 사용하시던데 불행히도 애미는 머리 회전이 좋지가 않아요. 머리 회전도 잘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쑥쑥 케어 결제를 하는데 완전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10월에 쑥쑥 케어를 한 달치를 계산하는데 제가 실수로 3개월 할부를 한 거예요. 한 달치 계산하는데 3개월 할부를 한 거죠. 11월에 쑥쑥 케어를 석 달치를 계산을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또 3개월 할부를 했어요. 아시겠죠? 카드 할부가 2달치가 겹친 거예요. 하필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이 연말에 할부가 겹치다니.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11월 고정, 변동, 계절성 지출, 총 지출 금액은 478만 1,068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월 달 가계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에서 출혈이 조금 컸습니다. 작년 겨울까지 작아진 패딩을 꾸역꾸역 제가 그냥 레미한테 입혔거든요. 근데 올해는 레미가 하나도 안 춥다고 하면서 그냥 경량 패딩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던 날 친구들이랑 밖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오던 레미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옷도 많이 젖어 있었고 손과 발이 꽁꽁 얼어서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막 속까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날 헤비다운, 방화나, 패딩 장갑, 기모 상하복으로 아예 풀 장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혀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찌나 뿌듯하든지 이게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밀크티 이 키보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블루투스 키보드도 하나 사줬어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중문진으로 다녀왔습니다. 강릉 정도는 보통 당일치기로 다녀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애비님이 꼭 쇠주 한 잔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셔가지고 숙소까지 잡아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잘 놀다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에듀윌 결제를 했습니다. 이 애미가 주경야독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제를 했으니까 2023년은 열공 모드입니다. 12월 고정, 변동, 기타까지 총 706만 1,871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와, 완전 이거 역대급으로 최고 많이 지출을 했어요. 번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애미는 번만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를 위로하고 나 자신을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번 것보다 더 쓰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2022년 저축률도 낮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자고요. 마이너스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혹시 마이너스라면 2023년은 마이너스를 정리해서 제로가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건 어려워도 0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는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마이너스 없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자! 애미를 기다려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